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안 기초사항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좀 간과되고 가는 그런 얘기들, 그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옛날 얘기 하나 할까 싶어요. 1990년대에 중반에요. 그때 이제 있었던 IT 쪽에서 있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인터넷이 확장되는 거였죠. 근데 이 인터넷이 설치가 되면서 실제로 중요한 작업들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그걸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될 텐데, 가정 집들의 인터넷 라인, 그러니까 실제적인 회선이 구축되는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겠죠. 이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갈 거고요. 실제로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술들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망에 연결되어져야 하는 이런 원거리에 구축되는 집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구조에 따라는 되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빌딩 같은 형태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들과 같은 그런 형태,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게 접근이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대략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제 도심은 그렇지 않겠죠. 도심은 우리와 같은 비슷한 형태일 텐데 도심 외곽 지역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상태에서 이렇게 집들이 있죠. 이게 실제 뭐 농장, 목장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집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원거리 위치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게 우리 보통 방송국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알고 있는 것이 대개는 방송, 그러니까 라디오나 또는 TV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무선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송국들에서 어떻게 해요? 전파를 발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잡아서 이런 신호를 잡아서 증폭해서 우리가 라디오 방송이나 무선 이런 것 라디오나 TV를 보게 되는 거였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요즘에 여러분들은 이런 감이 없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동차에 있는 라디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선이 기반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집에 있는 텔레비전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죠? 인터넷 TV 그래서 집에 라인이 들어오고 TV 셋탑박스가 있어서 제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무선 방송을 통해서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 원거리에 가면 신호가 되게 약해지죠. 그러니까 또 지방마다 그 무선 신호를 잡아서 다시 증폭하는 그런 지방 방송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송국을 세우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된 것이 이렇게 집들이 너무 원거리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하나 있고 뭐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너무 원거리에 있으니까 방송국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 방송국에서 그냥 케이블을 끌고 와서 설치하고 연결을 하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 케이블을 연결해서 집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어떤 점들이 좋은 점이 생길 거냐면 방송국의 이 비싼 무선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방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뭐 사무실 한 칸이나 집에서 조그만 사무실 한 칸 정도 그 마이크 하나 있으면 거기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해서 지역에 인기 있는 DJ들이나 또는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옛날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이런 인터넷 회선을 펼쳐가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친숙하게 됐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직접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방송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제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터넷을 신청해서 라인을 포설을 한다고 하죠. 포설을 해 가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 문제가 생겼어. 우리 집에 인터넷 안 돼. 이제 이런 뭐 네트워크가 안 돼. 이런 이제 요청들, 서비스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사들이 출동을 해서 보면은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집 컴퓨터에 있는 회선 연결이나 뭐 모뎀, 그때 당시 뭐 모뎀이라고 부르죠. 뭐 케이블 모뎀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런 장비들,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들에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넓은 집들에는 이 케이블들이 이제 포설이 되면서 땅에 묻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작업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상에 또는 뭐 화단에 그냥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회선들을 누가 이제 해를 가했냐면 다람쥐들이, 이제 미국 다람쥐겠죠. 우리나라 다람쥐하고 다르겠지. 우리가 부르는 뭐 청설모 이런 게 되겠죠. 다람쥐들이 이 회선을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디서 듣기 힘든 얘기였을 텐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다. 고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안 기본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안이 가장 취약할까? 그러니까 보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쇠사슬이라는 구조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체인 말이에요. 이런 체인이 있을 때 이 체인들이 뭐 두꺼운 거는 굉장히 두꺼워서 뭐 선박을 이렇게 잡아두기도 하고요. 뭐 선밭에 닷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무게. 정말 간단하게는 뭐 사람들 목걸이 체인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체인은 아무리 두껍고 강해도 이 중에 한 개만 약하다고 하면 이 체인은 결국은 다가 아니라 연결이 끊겨버리죠. 이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죠. 자, 하나 보여드렸어요. 토끼? 웬 난데없이 토끼? 토끼가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일까요? 다른 거 있냐고요? 네, 다람쥐. 아까 얘기했죠. 인터넷 안 되게 만들었던 그 다람쥐. 다람쥐가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때요? 그죠? 이 중에서 가장 더 이상 안 할게 기억나무라고 지금 토끼 다람쥐 데리고 온 거예요.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 어떤 거예요? 토끼 아니에요. 다람쥐도 아니죠. 결국 사람이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죠. 보안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야 하는 것을 기억해두고 항상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영화나 이야기들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슬라이드 꼭 기억하세요. 왜 교수님이 토끼 다람쥐 그려서 뭐를 강조하려고 했던 건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꼭 잊지 않아야 되고요. 앞으로도 수업 시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중간중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법. 처음에는 인식시키는 거예요.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 보안이 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작업, 또는 이게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식시키는 작업으로도 되지 않을 때 법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직 법이 안 만들어져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법이 없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을 잘 지킨다면 법과 제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도 안 된다면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취약성을 극복하는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얘기고요. 교수님 작년에도 딱 이런 상황을 실제로 그 롯데마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기억을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 슈퍼, 그러니까 동네 슈퍼 같은데 뭐 가게 같은 데를 가서 보면 그 물건 진열을 꼬마들, 그러니까 엄마하고 꼬마가 이렇게 슈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되는데 꼬마는 요만하잖아요. 이 엄마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꼬마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슈퍼들에서 꼬마들 좋아할 만한 과자나 뭐 젤리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놓죠. 그러면 엄마는 엄마 필요한 두부 사고 뭐 콩나물 사고 해가지고 계산대에 와서 뭐 아주머니랑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계산하고 나오는데요. 얘가 그 사이에 뭔가를 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엄마가 그걸 발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얘가 이걸 들고 나왔네요. 뭐 이렇게 해요. 그 중에 이제 아이들 반응이 여러 가지잖아요. 막 떼쓰고 구르고 저거 갖고 싶다 사달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별 수 없이 반납을 하고 오기도 하죠. 이때 엄마는 이제 아이에게 그런 걸 가르치죠. 남은 물건 허락받지 않고 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인식시키는 거예요. 요게. 자, 근데도 이런 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컸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뭘 하나 주인 모르게 집어들고 왔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짓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가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한 게 바로 법과 제도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는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맞다고 할 수는 없죠. 참고적으로 이게 길어지니까 좀 그런데 짧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꾸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서 그 기준을 바꿔야 했다고 생각하면 헌법도 바꾸게 되고요. 또는 헌법이 기준이 서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하위법들이 과연 헌법의 기준에 맞는지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이런 소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찌 됐건 이 기준이 잘 되었던 잘못되었던 간에 그건 나중으로 밀어놓고 이 사안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너 잘못했어 라고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자, 엄마한테 교육을 받아서 남은 물건 훔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하고 법과 제도에서도 남은 물건 훔치는 건 나쁜 거야. 그 기준을 넘어서면 너는 이런 벌을 받게 돼. 뭐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떻게 해요? 네. 블루 다이아몬드나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 다이아몬드나 블루 다이아몬드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담장을 두르죠. 담장을 두르고 CCTV를 달고요. 전기 철조망을 달고요. 여기다가 ADT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는 것이 기술적인 접근, 기술적인 취약성 극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로 취약성을 극복하는구나. 우리 일상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교수님이 들어준 예제가 딱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취약성을 극복하는 이 세 가지 큰 범주 중에 어떤 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들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들까요?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 대답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이제 이 기술 쪽에 많이 얘기를 하죠. 왜요? 기술적인 접근을 생각을 해보면 뭐 담장을 쌓고 CCTV를 달고 우리 전산 쪽 IT 쪽에서 얘기하면 뭐 방화벽을 사들여야 하고 뭐 안티 디도스 장비를 사들여야 되고 그런 장비들이 상당히 비싼 장비이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 접근을 가장 비싸게 드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인식 부분은 참 애매한데요. 실제로는 이제 요이 얘기를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담장을 쌓고 CCTV를 쌓는 것도 있지만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 뭐 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네, 국회의원들 뽑아가지고요. 국회의원들 뽑느라고 돈 우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회의하고 뭐 일하라고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어마어마한 돈 들어서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당 7명인지 8명인지 하는 보좌진들을 주고 그 사람들 월급을 다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찰력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들이 와서 나쁜 짓 한 애들 잡아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판사들이 판결해야 되잖아요. 그 판사님들 공부 많이 해서 굉장히 그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유지하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교도소 보내가지고 교도관들이 그네들 지켜야 되고요. 교도소라고 하는 거 유지하기 위해서 또 비용 많이 들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도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구나. 기술보다 훨씬 많이 드는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우리 교육 훈련을 통한 인식이라고 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엄마가 꼬마에게 가르치는 걸 비용이 안 들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뭐 은행에서는 저희 은행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전화로 묻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인식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가 돼요. 무엇이 가장 비쌉니까? 라고 하면 기술보다 법제도가 더 많은 비용이 들고요. 법제도보다는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인식, 이거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대개는 그 교육을 받지 않아서 나는 그걸 잘 몰랐어.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얘기했죠. 그래서 무엇을 내가 충족시켜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세 부류 클래스로 나누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보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 업무를 이제 좀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전산, IT 관련 IT 자산을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실제로 필요한 기술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보안 담당자에게는 보안 통제, 우리 앞에서 다뤘었던 얘기죠. 이걸 구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되어집니다. 법 제도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헌법에서부터 뭐 우리 소위 하는 뭐 형법이니 뭐 민법이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종교 안에서 얘기되는 그 종교법도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민법이라고 썼는데 형법 민법 할 때 그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는 그 민간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어떤 조직에서의 기준, 뭐 이거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법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직접재산권법이죠. 요즘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시 얘기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되고,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범죄 관련한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컴퓨터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요즘 세상에서는. 특히 이제 어떤 컴퓨터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요, 그 용의자를 찾아내는 그 과정들을 여기 보시면 모티브, 오퍼튜니티, 민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디지털 포렌식이나 사이버 수사 이쪽에 가면 참고적으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접근은 어떤 것들이냐, 다양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접근의 핵심에는 암호화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얘기들은 또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것 같아서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